비트코인 얘기만 넘쳐나는 요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을 겁니다. 바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이더리움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진 이 불안감 깔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알트코인의 중심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더리움은 이렇게 맥없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과연 옛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이더리움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작년 말 상승장에서 전 고점 돌파에 실패한 뒤 그대로 지속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약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빨강이 비트, 파랑이 이더리움 도미넌스인데요. 이더리움은 조정 속에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은 하락했습니다. 24년 기준 약 20%에 달하던 이더리움 시가총액 점유율은 현재 약 9%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는 2020년 이후 약 4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이더리움에 대한 실망이 커지며 조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대체 왜 이토록 부진했던 걸까요? 핵심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 말하며 증권법 위반 여부가 적용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기관 투자자와 같은 큰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운명을 가른 가장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 예정인 폴 애킨스는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기존의 규제 리스크를 큰 폭으로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취임은 4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은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더리움의 답답하던 흐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더리움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더리움 재단의 역할과 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공공재이지 회사가 아니라는 식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는 방임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투자자들의 큰 아쉬움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재단이 더 이상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재단 자산의 약 80%는 가상화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의 99%를 이더리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은 재단 기금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합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약 7년 안에 재단 기금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은 이더리움 재단의 존망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더리움 재단은 리더십을 개편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은 개발자들에게 더 낮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개발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성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 재단은 더 이상 가격 하락에 대해 방만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격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과연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DTCC에서 이더리움 ERC3643 표준 채택을 추진 중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DTCC는 미국의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의 결제와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안전한 거래를 위한 증권거래 중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DTCC의 거래 처리 금액은 하루 2.5경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융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ERC3643은 이더리움 기반의 규제 친화적 보안형 토큰을 말합니다. 즉, 정부나 기관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설계된 토큰 표준이라고 보면 돼요. DTCC가 ERC3643을 공식 채택한다는 것은 DTCC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다룰 때 ERC3643이라는 이더리움 표준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제도권 금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ERC3643을 기반으로 기업이 주식 채권 같은 걸 토큰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이더리움 메인넷 사용량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건 곧 이더리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 회복의 신호탄이 될 중요한 이슈이니 지속적으로 살펴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디파이 총 예치 자금 중 약 51%,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쌓여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 흐름이 여전히 이더리움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며 앞으로 디파이 시장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성장도 필수적인데요. 알트코인이 디파이, NFT, RWA, 웹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혁신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이 성장해야만 개발자도 몰리고 자본도 들어오면서 인프라 기업도 커지고 미국이 진짜 디지털 경제의 패권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2월 초 이더리움 1000만 달러를 매입한 데 이어서 2월 12일 500만 달러를 매입하며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대규모 매입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초강국이라는 트럼프의 목표 아래 이더리움의 성장은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행보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낼지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CBD 차트입니다. 1880달러 부근에서 매집된 이더리움 물량이 주황에서 빨강색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160만이었던 보유 물량이 190만으로 약 30만 개 추가 매수되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현재의 가격대가 이더리움을 바이더딥 하기에 적절한 구간이며 중요한 매수 포인트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장기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 장기 추세선은 코로나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그리고 최근 바이비트 해킹 사태 등 주요 굵직한 사건들로 만들어진 추세선인데요. 아주 의미가 있는 추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추세선에 닿는 지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집을 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었다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요 매물대이자 여러 차례 지지저항 역할을 수행한 2130 지점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점차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반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일봉 RSI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뒤 RSI 저점을 높이면서 가격의 저점은 하락하는 RSI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과거 이러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시점은 23년 10월쯤인데요. 지금과 유사하게 RSI의 저점을 높이면서 가격은 하락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뒤 대상승장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러한 RSI 다이버전스가 상승장이 곧 다가올 것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점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봉상 볼린저 밴드를 살펴보면요. 볼린저 밴드가 확장 후 축소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일반적으로 가로로 평행한 축소 구간에서 정직하게 하단과 상단을 반복해서 터치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지난 평행 축소 구간이었던 이 지점을 살펴보면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을 정직하게 반복했습니다. 현재 하단을 터치한 뒤 상단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요. 2200 지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200 구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PO3 패턴의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축적, 조작, 확장의 패턴으로 이어지는 PO3 패턴을 형성하면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하락 빗각 추세선을 깔끔하게 돌파한 뒤 이 지점을 다시 리테스트하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 위로 안착해 새로운 지지 구간을 만들어준다면 롱 포지션 단타로 접근하기에도 좋은 구간으로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더리움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 또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12주 선행 글로벌 통화량 지표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요. 글로벌 통화량의 추세 전환 시점까지는 이번 주를 포함 약 3주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기존의 흐름대로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굳건하다. 둘, 이더리움 차트는 상승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